자,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지 178페이지입니다. 농지법이 문제가 두 문제, 중개사법에서 종종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공법에서 요즘 문제 나온 거 보면 두 문제 나오면은 한 문제는 맞히기 좀 힘든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만 맞힌다 하고, 그러니까 농지법 공부할 땐 시간 투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시간 조금만 투자하고 한 문제만 맞춥시다. 자, 1번 농지입니다. 자,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란 농지,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입니다.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을 적용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전답과선, 기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현상이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두 번째,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단연생 식물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3번 보게 되면 적용 또는 관산수목과 묘목인데, 이게 적용 목적 식장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같은 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적용 목적은 제외니까 당연히 판매 목적으로 심어놨을 때 생각해야 되고, 3번 위 토지, 그러면 위가 뭡니까? 농작물 경작지, 단일식물 재배지, 그 토지에 계량실 부재 가지고 수로 농로 제방, 그것만 생각하고, 4번 위 토지에 설치하는 고정건실,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 부속 토지, 축사, 농막, 간이태비장, 간이 액체 비료 전선 중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부지도 농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경작이나 다연성 식물 재배하는 그 땅에다가 축사 지어놨다. 그 땅 뭐라고요? 농지입니다. 농지.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 쳤다. 그거 농지로 봅니다. 주의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가지고 첫 번째,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 다연생 식물 재배한다? 그러면 농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답 과선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해야 농지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인 토지인데 형질 변경 않고 다연생 식물 재배. 임야인데 형질 변경 않고 다연생 식물부터 쉽게 말해서 임야인데 밤나무 심었다 생각하면 되죠. 형질 변경 않고 산을 깎지도 않고 개간도 않고 그대로 놓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야지. 그 말은 산지관리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할 토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 세 번째, 초지법에 적용된 토지는 초지법 적용하지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농업인 부담 없이 읽어보죠. 1000 이상 가지고 농사지면 농업인, 또 330 이상 가지고 농사지면 농업인. 나머지 내용 출제되기 힘들어요. 그 두 개 말하면 돼요. 1000 이상 가지고 농사진다. 330 이상 가지고 농사진다. 나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은 농사짓는 개인이고 농업법인은 농사짓는 회사인데 얘는 나올 일이 없어요. 자경 나오면 얘는 나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다 쓴 얘는 안 썼으니까. 농업인이 자경이란 농업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얼마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 들어갑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면 자경 그럽니다. 2분의 1 그것만 좀 알고, 위탁형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농사좀 지어달라, 이런 게 위탁형입니다. 2장 농지 소유에서 농지소의 첫 번째 소유 규제 가지고 1번 농지는 원칙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농사 짓는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농업 경영에 이용 않더라도 그 16명 자꾸 반복 읽어야 돼요. 농사는 소유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학교 공공단체, 세 번째 주말농장, 네 번째 상소, 다섯 번째 8년 성적 인용, 여섯 번째 담보는 취득, 일곱 번째 전용 허가 신고, 여덟 번째 협의 완료, 아홉 번째 1500 미만, 열 번째 지능지역 밖 경사 15도 이상, 열 번째 아홉 번째가 1500 미만이고, 열 번째가 지능지역 밖에 경사 15도 이상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기타 6명이 쫙 날 농어촌공사, 농어촌밀법, 공유소멸이, 토지시험, 공채법, 비준농지.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기타 해가지고 1번 농지 임대 사용되면 임대차 사용돼 농지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사용됐다.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임대차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거, 유상, 무상 그거죠. 그랬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농사 안 짓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러고, 2번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조항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고 담보농지 취득은 아까 농지, 농사를 소유할 수 있다. 몇 번의 담보농지입니까? 6번의 담보농지인데 6번의 담보농지. 그 담보농지가 이 박스에 있는 담보농지입니다. 농지 저당권으로서 다음 해당하는 자는 저당권 실현한 경매기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이 없을 때 경매응에서 담보농지 취득할 수 있다. 농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조합, 농어촌공사, 금융기관, 자산공사. 무슨 얘기냐? 개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조합, 공공단체, 농어촌공사, 금융기관 등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등이 경매시장인데 두 번 지나도 경락이 없으면 세 번째부터는 참여해서 취득해서 농산도 괜찮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 농지 소유상인데 농업인은 소유상이 없습니다. 농업이 아닌 자 소유상은 딱 3명인데 첫 번째 상속. 일단은 상속은 다요 다. 농사 안 지으면 만.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시 다 그러고. 8년 상적 인용한다 만 이내인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시 다. 주말 농장은 1000 미만이죠. 이때 천 계산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총 면적이 1000 미만이고. 그 밑에 보면 4번이 거죠. 4번이 아까 겁니다. 상속 얼마라고? 다. 농사 안 지면 농업경영 이용 안 하면 만.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그때는 다시 다 이 얘기입니다. 8년 이상 경작 이용하면 만인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 그 농어촌공사가 4번 이 얘기입니다. 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다음 해당 농지를 임대 상대할 때 1, 2조 1, 2 규정에 불과하고 소유성은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맡겨놓은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는 스스로 한번 보시고 2번 농취증입니다.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농지를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하려면 농취증을 첨부해야 등기해주니까 농취증 받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취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얘가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 봐가지고 실수요자가 그러면 농취증 준다. 투기 목적이면 주지 말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발급자는 첫 번째 농지를 취득한 자가 누구한테 암기해야 돼요. 시, 구, 면장이니까 군수 없다. 군수. 시, 구, 면장. 군수 없고. 농취증 발급받고 싶으면 농업 경영계획단. 경영계획에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얼마 살 거냐? 면적. 두 번째 그 면적에 맞는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세 번째 농지를 소유한다가 또 산다 그러면 현재 소유 농지 이용실 때 현재 농지 어쨌는가 그런 내용들이 적힌 농업 경영계획을 만듭니다. 다만 해가지고 농지 소유제 2 학교 3 주말농장 4 허가신고 그리고 7 허가신고 그리고 9 1500 미만 10 경사 15도 이상 11회 바에 비축농지 6명 암기 좀 해야 되는데 학교 주말농장 허가신고 1500 미만 경사 15도 이상 비축농지 6명은 경영계획서 만들지 않고 농취증 받습니다. 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 받는다. 그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돼. 4번 시구 문장은 농취증 발급 신청했으면 4일 내 결과를 서면 통보. 경영계획서 만들지 않고 가게 되면 2일 내 준다 이 얘기고. 예외 다음의 경우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농취증 안 받고 한다. 소유규제 1 국가지자체죠. 4가 상속이겠네. 6 담보농지. 8 협의완료. 10 반은 빼고 10 그러면 농어촌공사 농어촌밀법 공유설명리 토지지정 공치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농취증 안 받고 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를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 환매 농지형 정지인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취득할 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받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받는 자 하는 게 속편해요. 받는 자 그러면 이 받는 자 농취증 받는다 그러면 농취증 받는데 경영 계획서를 안 만들고 농취증을 받는다. 아까 이거 6명 있었죠? 누가 있어? 첫 번째 학교 공공단체. 또 뭐가 있어요? 주말 체험 논문, 허가신고, 그리고 1500 미만, 경사 15도, 그리고 비축농지. 6명은 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 받고, 그러면 또 경영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농취증 받는 애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면 가장 대표 뭐라고요? 농업인 그러고 농업법인 그래야죠. 농업법인 8명이 농취증 받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예에 들어서 문제 만들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취증 받는 애 8명 암기하는 게 차라리 속편해. 안 받는 애가 너무 많으니까.
제 8명 빼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편해요. 그 다음에 3번은 겁니다. 농지증 발급받아가지고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을 첨부해야 등기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4번 기타는 국계법 얘기니까 스스로 읽어보시고. 농지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부담 없이 처분. 자, 농지 소유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1년 내에 팔았는데 그 사유는 스스로 읽고 니은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연계 적합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되면 팝니다. 그 다음에 니을 잡아야 돼. 니을 허가 신고하고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려면 팔아야 돼요. 미음 소유상한 초과되면 써놔요. 초과만 팝니다. 다 팔잖아요. 소유상한 초과로 판정되면 초과되는 부분만 팔면 돼요.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스는 스스로 읽어보고 3개월하고 2년만 좀 잡고 3개월, 2년을 딱 잡아놓고 그게 이 농지 처분 사유인데 박스 밑에 2번 보면은 무슨 얘기냐? 시군구청장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농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농지 사유는 그런 게 있으면 농지 판다 이런 자체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자, 그 농지 팔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다. 알려주면은 몇 년 내 판다? 1년 내 팔아야 돼. 1년 내. 그래서 1년이 처분 의무 기간, 처분 의무 기간 1년. 근데 2번 처분 명령은 자, 1번 처분 명령 처분 기간 내 1년 내 처분하지 않냐면 6개월에 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팔라고 명령합니다. 매수 청구죠.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받았으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찾아가서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그러면 매수, 자, 내 땅 사가라.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 작년 시험은 내가 토지주택공사한테. 토공을 왜 가냐, 토공을. 농공 가야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얼마 주고 사냐? 공시지가 기준 사는데 실거래가가 공시가가 낮으면 실거래가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행강제, 그러면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6개월 내에 팔아라. 6개월 내에 팔아라 명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파면 이행강제 부과인데 이행강제면 시군과 부과된 금액은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100분,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죠. 농지법은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언제까지 부과합니까? 농지법은 그냥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부과한다. 나머지는 딱히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큰 3번 처분유예 해가지고 처분유예는 자, 이것은 시군구청장 처분 의무 기간 내 1년이거든요. 1년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냐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 기간 경과하고 3년간 처분 명령 직권으로 유예. 처분 의무 기간 딱 주고 갔더니 박스 A 농지 소유자가 팔 생각 않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다. B 농지 소유자가 자기가 못 파니까 농어촌공사한테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그때는 처분 명령 안 내리고 기다려본다고. 몇 년 동안 기다린다고? 3년 동안 기다려본다고. 박스 밑에 2번 시군구청장 처분 명령 유예 받은 자가 처분 명령 유예 기간 중에 3년 기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음에 농사진 줄 알고 기다려봤더니 가서 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다. 지체 없이 처분 명령. 매도 위탁 계약을 처리해버리면 지체 없이 처분 명령 내립니다. 3번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 유예 받고 그 기간 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처분 명령을 받지 않냐고 3년의 기간이 끝나면 처분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팔아야 될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 농지 이용에서 대리경작인데 대리경작은 한마디로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성실히 농사 안 짓고 방치하니까 방치한 게 유휴농지, 유휴농지에 타는데 휴경지와 무늬만 농지는 제외한다. 휴경지 1번, 2번 휴경지입니다. 지력 정진, 땅 힘 기르려고 잠시 쉬고 있는 게 휴경지, 대리경작 안 돼요. 무늬만 농지는 3번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협의했다, 신고했다. 그 농지는 4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았다. 그런 농지는 농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농지에다가 집 짓겠다고 전용 허가 받는데 그게 무슨 내용 농지냐는 얘기예요. 전용 허가, 협의, 그리고 신고를 거친 농지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은 농지는 농지로 보지 말자. 그런 게 우리가 일명 무늬만 농지다. 그 두 개는 대리경작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력 증진하려고 잠시 싣고 있는 농지, 무늬만 농지 뺀 나머지 유휴 농지에다 지정하는데 넘겨보게 되면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은 인근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자 중에서 먼저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자들 중에서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가 있다. 인근 지역에 농사 짓는 적 없으면 인근 지역의 생산단 자체나 학교 중에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대리경작자는 누구를 대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는 처음부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1번 미리 예고 대리경작자 지정할 것이다 예고하고 거기에도 불만이 있으면 10일 내에 이의신청하면 7일 내에 결과 통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하니까 2단계죠.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정하니까 2단계요. 대리 경작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3년 그 수점 잡아놓고 정함이 없으면 1년이 아니고 3년. 토지 사용료를 수확량의 10%를 줍니다. 수확량의 10%를 수확하고 2달 내줍니다. 거부하면 공타하면 되고 10%를 2달 내주고 그 다음에 6번 대리경작자 지정해지인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하게 되면 신청받고 한 달 내 해지 통보해 줍니다. 그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고 중도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소유권 임차권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 소멸해서 지금부터 내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 중도해지 줍니다. 대리경작자 경작을 게을리하면 중도해지 됩니다. 토지 사용료를 안 주거나 공탁을 안 하면 아까 수확량의 10%를 2달 내 주라는데 안 준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 스스로 대리경작 신청하면 그때는 만료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는 누가 정합니까 하면 시군구청장이 무슨 농지 유순농지인데 무늬만 농지하고 휴경지는 뺀다 그랬고 대리경작자 지정은 2단계다. 예고하고 이의신청 받고 지정하더라. 뭐 10일 7일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3년이고 토지 사용료는 수확량의 10%를 2달 내 주고 해지는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중도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하면 한 달 해지 통보해준다. 중도 해지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중도 해지도 된다. 임대차 사용대차에 관한 사인데 임대차 사용대 그런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뭐 딱히 중요하게 안 보니까 사장 농지 보존에서 첫 번째 농업진흥지인데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농업진흥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인데 진흥구역이 농지 경지정리가 쫙 돼 있는 데가 진흥구역이요. 농지가 집단한 데가 농업목적이 간다.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항상 물입니다. 물. 진흥구역이 순수하게 농사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물 확보, 수지보존 등 농업환경 보호하기 필요한 지역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진흥지역은 보존 목적인 지역이니까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녹지관리 농림자연인데 특별시 녹지가 안 돼요. 광역시 녹지는 되지만 특별시 녹지가 안 되니까 자꾸 특별시 녹지 나오니까 주의하고 서울시 녹지에는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지정 절차 지정권자는 시도가 정한데 시민은 상식이고 승인자보다 승인 시도가 지정할 때 승인받는다. 위에 누가 있냐? 당연히 농장이죠. 농장에 승인받고 지정하는데 농장은 승인하려고 하는데 녹지나 계획관리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되면 미리 국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승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실질 지정권자는 시도의사고 진흥지역에서 이제 행위장 그러면 진흥구역, 보호구역 나누는데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 이용하자 순수하게 농사와 관련된 행위는 되는데 순수하게 농사와 관련 기억이 농장경자, 농사짓는 거, 다연성심을 재배한 거, 고정손실 버섯 재배자, 비너스 설치하는 거, 농막 가인 태배장 그런 게 전부 다 농사와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농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이 4개 됩니다. 4개. 4가지 개발이 되는데 그런 건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주제가 강한 지에서 할 수 있는 거 4개 배웠죠. 만능.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게 만능. 공영, 국방군사. 주민생업은 1차 산업. 농지와 관련된 1차 산업, 가공과제 1차 산업. 그리고 문화재 관련, 지하자원 관련은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풀어야 되고 보호구역 넘겨보면 첫 번째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 다 되고 진흥구역 되는 거 다 되고 관광농원 2만, 주말농원 3천, 그 다음에 1000 미만의 마을회관 3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흥구역은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 되는 건 다 되고 그냥 숫자가 2만, 3천, 1000 이렇게 하면 돼. 2만, 3천 굳이 암기를 하지 말고 2만 된다 그러면 뭔가 된다면 2만, 3천, 1000이 있다. 2천, 3천, 4천, 5천 있을 때
2만, 3천, 1,000이 있어도 5천 그런 숫자는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문제 풀려. 3번 수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와서 수술하시고 4번. 4번은 그래도 4번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설됐으니까 지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은 농어촌공사한테 농지사가 매수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는 얼마 주냐? 공시가 그러지 말고 감정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능지역 안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이나 농업법이 농어촌공사한테 내 농지 사가세요. 그러면은 감정평가,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살 수 있다고.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전용인데 농지 전용 허가는 원칙 장관 기억해야 돼요. 장관 허가 받습니다. 예외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이해해야지 암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다른 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된 협의를 거쳤다. 간단히 건축법 건축허가 받았다. 그러면 농지법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봐줘. 두 번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랑 협의돼서 제외된 농지를 정한다. 간단하게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도로부지 안에 있는 농지,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신고했으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네 번째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산지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산을 갖다 농지를 바꿨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 산림의 원상 회복이 됩니다. 농지 전용 안 받아도 괜찮고. 5번 하청물증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해서 농지를 전용한다. 그런 때는 안 봐도 괜찮으니까 전부 다 이해해야지 암기와 성질은 아니에요. 3번 농지 전용허가 제한은 순서를 보시고 4번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일단은 타용도 일시 사용은 일시합니까? 타용도 일시 잠시 다른 용도로 쓰고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얘가 복구 조건 허가입니다. 읽어볼게요. 농지를 다음에 단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자는 일시 사용 후 원상 회복하는 조건, 복구 조건으로 허가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시군구 허가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시군구하고 협의합니다. 협의.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 대상은 뭐냐? 첫 번째, 건축법에 허가 신고 대상이 간이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가인처 시설, 주 목적 사업을 현장 사무소, 토속 광물 그러니까 자 이때 뭐만 잡으면 돼요? 농산물 가인처시라고 토속 광물 두 개만 잡으면 돼요.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은 자 지금 농산물 가인처시 몇 년입니까? 기본 7년. 목적 사업을 현장 사무소는 공사 기간까지 걔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토속이나 광물처는 몇 년이고 5년 그럽니다. 5년. 농산물 가인처리 시설 몇 년? 기본이 7년. 토속 광물은 기본이 5년. 연장이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농산물 가인처리 연장이 몇 년? 5년. 현장 사무소는 공사 기간 끝난 동안 계속 연장. 걔는 몇 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토속 광물은 몇 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농산물 가인처리 최장 몇 년이냐? 12년이다. 토속 광물은 최장 몇 년이냐? 8년이다. 그러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유인데 읽어보면 다 그런 사유입니다. 3번 암기하고 2년 1년 암기하고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 안 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1년 암기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하나 딱 넘기면 6번에 하이한다. 6번만큼은 취소해야 된다.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6번 신경 써야 돼요.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해라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공사 중지하라겠는데 중지를 안 하더라. 그러면 너는 취소하여야 한다.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요? 시군구. 신고 대상은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뭡니까? 농업인 관련이다. 농업인 관련.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된 행위니까 규제가 약하다. 신고되어야 되고. 협의 그러면 협의는 1번 주상공 지정하는데 농지가 있다. 도지계 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있다. 결정하고자 하는 기관장이 미리 농장과 협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의하고 주상공 지정하고 협의하고 도지계 시설 결정한다. 두 번째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하고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다. 세 번째
도시재간의 녹지, 개발장의 농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지자체장이 개발행위 허가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더라?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 안에다가 허가하려는데 농지가 있다. 미리 농장과 협의하고 허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은 5년만 잡아 5년. 전용된 농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쓴다. 용도 변경 승인 받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첫 번째 납부무자는 이해해야 돼. 보지 말고 전용한 자인데 이때 전용은 실질적 전용. 형식이 아니고 농지를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냅니다. 형식적인 전용은 실질적. 맨 마지막에 농지를 뒤집는 자가 돈 낸다. 그렇게 하려야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금액이 너무 크면 3년 범위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년. 그래서 3년 범위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옆에 박스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중소기업 공장지, 산도, 관중, 산업단지의 산, 도시개발사업의 도, 관광용지의 관,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지의 중, 산도, 관중. 금액이 커요. 크니까 얘들은 3년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4번 환급은 수, 3번 환급은 상시적인 거, 4번을 좀 신경 쓰고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완전 달라요. 국가지자체가 하는 공용, 공공용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사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은 감면할 수 있다. 좌우지간 감면할 수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다 기억하시고 금액 산정은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0, 100분의 30 그 말을 놓고 가산금은 중요 내용이 아니고 강제징수 중요 내용이 아니고 넘기면은 지목 변경 금지하고 원상회복 이것은 문제하고 상식으로 그냥 풀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바로 문제 갑니다. 문제 잠시 쉬고 문제 한 방에 쫙 끝냅시다.